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리더십 공백 상태인데 지금 당권을 놓고 물밑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아마 이런 분들이 강하게 지금 당권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전당대회가 지금 내년 초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벌써부터 이게 레이스가 시작되면 조금 빠른 거 아닌가요? 네.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늦어도 내년 3월 중에는 열릴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참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10% 초반까지 떨어졌고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당권 경쟁이 점화가 됐습니다. 참 당은 어려운데 그 당을 갖겠다고 이 경쟁이 치열한 데 대해서는 당 안팎의 시선이 곱진 않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문재인 의원이 오늘 조간에 보면은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실무 조직자들과 저녁 식사를 한 모양이에요. 네, 최근에 했죠. 예. 네. 거기서 이런 질문이 나온 모양입니다. 네. 당권에 도전하시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나오라는 분도 있고 예. 말라는 분도 있는데 계속 고민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안 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네. 대개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을 할 때는 나가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지난번 바로 뉴스톱10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의원이 광화문에 단식 농성을 하게 된 것 바로 친노그룹에서 다음 당권에 도전을 직접 해야 된다. 이런 회의를 열고 나서 직후에 단식을 결행을 했죠. 예, 그러니까 단식 자체가 당권과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시키는 어떤 어떻게 보면 행위가 필요했다. 예. 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친노에서는 다음 대선도 결국에는 문재인 의원이 맡아야 된다, 후보를 맡아야 된다 이런 지금 기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당내 의원의 대부분이 친노 소속 의원인데요. 바로 다음번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돼야만 다음 공천이 보장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에서 당권을 장악하고 많은 어떤 친노그룹 의원들이 재공천을 받아야만 2017년 대권으로 가는 길도 굉장히 수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권을 거쳐서 대권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설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아마 내부에서도 찬반이 좀 있는 모양인데 찬성론을 펴는 입장에서는 빨리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서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일찍 당대표를 맡으면 정치적으로 흠집이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수진 차장의 진단은 당권 쪽으로 좀 무게가 실려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문재인 의원의 행보를 보면 야당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지도자라는 이미지이기보다는 어떤 친노 강경파를 좀 대변한다 이런 좀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예. 이번 세월호 전국에서도 어떤 해법을 모색하고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것 대신 광화문 농성장에 가서 같이 유가족과 단식을 했는데요. 유가족을 어떻게 설득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전해지지가 않았고 또 당의 의원총회 등에서 당의 행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도 전혀 의원총회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태도가 참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의원이 작년 말 펴낸 바로 대선 회고록이 있습니다. 네, 시작이 끝이다. 끝이 시작이다. 이런 제목의 자서전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외연을 더 확장하지 못하고 진 것이 통한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만 비춰봐도 문재인 의원이 이 책을 집필할 당시와 지금의 생각이 다른 건지 아니면 생각은 같은 건데 이른바 진보 진영을 향해서 행동을 다르게 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지금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라면 이 세월호 전국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우리가 하나의 지금 질문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의원이 그때 시민사회 수석을 하고 있을 때인데 예, 예. 당시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관통공사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을 하는 그 지율 스님이란 분이 예. 있었는데 이분이 그 청와대 앞에서 58일간 이 공사에 반대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였어요. 그랬죠. 예. 이때 그 문재인 수석이 단식 농성 57일째 예. 지율 스님을 직접 찾아가서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예.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단식 농성을 예를 들어 제야 뭐 시민단체 이런 데서 같이 여기서 부추기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것을 말려야 된다라고 예. 하면서 그 비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춰볼 때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것을 어떤 이런 단식 농성과 같은 극한 투쟁이 아니라 예. 합법적인 제도적,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의 여야 간 합리적인 입법 논의를 통해서 예.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적어도 그 당시에는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예. 하는 관점에 비춰볼 때 지금 만일에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었다면 바로 이 문제를 저런 식의 극한 투쟁을 단식을 하러 말리러 갔다가 본인이 단식하러 주저앉으면서 강성투쟁을 오히려 자극하는 형식이 아니고 국회의 여야 협상을 통해서 이미 두 차례 이루어진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유족을 설득할 것인가라고 예. 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책임 있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면은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될 텐데 문재인 의원이 이렇게 대통령이라 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도 국민 지지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